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입니다. 여러분, 6월부터 주민센터 가야 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안 하면 최대 100만원, 보통 10에서 30만원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월부터 확 바뀌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어떤 계약이 과태료 대상인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태료 피하는 법, 꿀팁까지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복지14 상담센터 지금 상담 시작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그게 뭐예요? 먼저 개념부터 간단히 정리할게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계약은 반드시 정부에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게 핵심이죠.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요, 임대차 계약을 정부가 알 수 없으니 세입자 보호도 어렵고 정부가 제대로 된 통계도 못 만드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임대차 정보를 파악하고 세입자 보호와 정책 투입에 활용하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안 해도 됐던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나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월세 살았는데 왜 과태료 안 냈지?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건 바로 계도 기간 덕분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신고제가 시작됐지만 신고하지 않아도 일단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이 있었어요. 원래는 2023년까지였는데 몇 번 연장이 됐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2025년 5월 31일 그 계도기간이 드디어 끝납니다. 6월부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시에는 6월 1일 이후에는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러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게다가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신고 의무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신고 안 해도 둘 다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존 계약입니다.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라면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습니다. 다만 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태료 부과 여부입니다. 사례로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김 씨는 2025년 4월 15일에 보증금 7천만원, 월세 40만원짜리 집을 계약을 했어요. 하지만 신고는 안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될까요? 아닙니다. 계약일이 5월 31일 이전이라 괜찮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박 씨는 6월 2일에 계약을 하고 7월 5일에 신고를 했어요. 과태료 대상일까요? 네, 맞습니다.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 씨는 2024년에 계약한 걸 6월에 갱신했어요. 이 경우도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도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 동주민센터 가셔서 임대차 신고서 작성, 계약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PC로 가능합니다. 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해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죠. 특히 젊은 층은 모바일이 편하겠죠. 그리고 요즘은 복지로 앱, 신한은행 앱 등에서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함께 임대차 정보까지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되고 있어요. 과태료 금액이 얼마인가요? 그렇다면 과태료는 얼마가 나오나요? 이번에 과태료 기준도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기존엔 무조건 100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약 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과태료는 10만원, 계약 금액이 1억에서 3억원 사이면 15만원, 3억에서 5억원이면 25만원, 5억원 이상일 경우에 30만원입니다. 단 2년 이상 신고를 안 하면 최대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거짓 신고할 시에는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과태료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꿀팁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주세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니까 주의를 해주세요. 가족 간의 계약이라도 기준 초과 시에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서 사본, 신분증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을 합니다. 모바일과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금액 100만원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준 금액에 따라서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는 보증금 1억 원인데 4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다면요.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거짓 신고 사례입니다. 보증금, 월세, 금액을 일부러 낮게 신고하는 거죠. 세금이나 복지수급, 전월세 신고제 영향을 줄이려고 거짓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원 과태료 부과받습니다. 가족, 지인 간의 계약인데 사실상 임대차가 아닌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닌데 임대차인 것처럼 꾸미면 역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짜 계약서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계약만 만든 경우입니다. 거짓 신고 적발은 어떻게 하나요? 정부는 등기부 등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통장, 이출입 내역 등을 대조해서 거짓 여부를 판단합니다. 특히 국토부, 지자체는 고액 임대소득자나 지속 미신고 임대인을 중점적으로 관리 중이에요. 결론은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고의는 안 됩니다. 신고를 안 한 건 계도나 경고로 끝날 수도 있지만요. 허위 신고는 무조건 100만 원입니다. 혹시 임대료는 맞게 썼는데 신고일을 잘못 적었어요. 같은 애매한 케이스도 걱정이 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정정신고하면 과태료 없이 처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주택 임대차 신고 잘못 신고했을 때는 정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정정신고란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할 때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입력했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기존 내용이 달라졌을 때 이를 바르게 수정하는 신고 절차입니다. 어떤 경우에 정정 변경을 신고하나요? 예를 들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을 실수로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잘못 입력할 경우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나 해지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실제 계약 내용이 바뀌어서 계약 금액이 조정되면 변경신고를 합니다. 정정신고 방법입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기존 신고 내역 선택 후에 정정신고를 클릭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지참하시고요. 정정 사유는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정신고 반드시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단 기간이 지나더라도 정정신청 사유가 명확하면 과태료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임이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민원 당담자가 판단하므로 증빙 서류는 꼭 챙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습니다. 계약 신고를 했는데 확인해보니까 보증금 금액이 실제보다 다르게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수였고 계약서에는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정정신고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볼까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 모두 가능합니다. 거짓 신고 시에는 무조건 100만원. 사실 이런 제도들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알아두면 내 돈을 지키고 또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몰라서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한 번쯤 시간 내셔서 주민센터 꼭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달력 확인하시고요. 본인 계약일 꼭 체크해보세요.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는 방법,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정부 혜택들 복지24 상담센터에서 항상 챙겨드릴 테니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알찬 정보와 함께 복지 상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24시간 여러분들의 복지를 상담해드리는 복지상담사 양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